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30대 직장인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한번 들어보고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는 간상 건축의 이영호 팀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총장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발했잖아요. 30대 직장인을 대표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한번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직장에 있으시니까. 요즘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도 없고 또 경제가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우리가 길게 보면은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고 잘 나갈 때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저도 7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경제가 뭐 성장률이 꽤 높았습니다만은 별로 갈 만한 직장이 없었어요. 몇 군데 손으로 꼽을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취업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30대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글쎄요, 제 생각에 한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어떻게 할까?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의 경쟁력을 길러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또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그 변화가 더 심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여러분 부채에서 집신 신고 다니다가 선풍기, 에어컨, 지금은 뭐 날개 없는 선풍기, 뭐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좋은 사례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제대로 뭔가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려면은 본인 나름대로의 중요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경영에서 말하는 핵심 인재가 돼야 됩니다. 코어 인재가 돼요. 그러려면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없고 어떤 뭐 학자적인 전문성이 있어도 없고 또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경제가 침체될 때는 전문성이 없고 비숙련 기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또 경제 침체기에는 이 불균형이 더 확대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요즘 뭐 팽 주식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주식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 간, 기업 간, 또 개인 간의 격차가 불확실하고 침체기에 더 확대가 됩니다.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힘껏 발휘하고 뭔가 꼭 필요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사람, 회사에 기여할 사람, 그런 핵심적인 인재가 되려면은 정말로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간혹 이제 늦게나마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주변에 보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과거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분야들이 다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다른 분야에서 어떤 용도로든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불확실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큰 추세가 있습니다. 큰 트렌드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기보다는 그 트렌드를 앞서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 크게 보면은 지금 4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큰 흐름이 계속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약간 쇠퇴하고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큰 특징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가 득세하는 거예요.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뭐 핀테크, 온라인 교육, 모든 것들이 이제 IT 기반의 새로운 스페이스가,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피지컬 컨택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럴수록 이 앞에 말한 이 네다섯 가지 특징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경제 현황, 그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의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그 기업의 시장 가치 아니겠어요? 보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계된 기업들, AI에 관계된 기업들, 바이오에 관계된 기업들, 대체 에너지에 관계된 기업들 엄청 다 잘 나가고 있어요. 핀테크랑. 그러니까 이런 큰 글로벌 트렌드를 여러분이 앞서가야 돼요. 비록 앞서가지 못해도 여러분이 이것과 거꾸로 가면은 안 되죠. 어떤 전공을 하든지 여기에 다 연관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위기가 곧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 스스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느 쪽에 대한 제가 공부를 하면 더 좋을까요? 이상 감상고치기 이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 질문은 쉬운데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느냐? 제일 먼저 자신에 투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길러내는데 제일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실물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 진짜 위기일 수도 있죠.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길게 보면은 어떤 산업 부문이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한다. 30대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투자를 할까요?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하실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대답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그리고 30대니까 젊은 분이시니까 거기다가 약간 리스크가 있는 성장성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장성이 높아서 어떤 역풍에도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바이오,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냐 투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귀신도 모른다고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몇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혼자 자기만 어떤 기업을 짝사랑해요. 혼자 짝사랑하는 미인에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아주
핵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keep informed, 계속해서 여러분 경제 공부하시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꼭 집어서 어떤 특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게 가장 솔직한 현실입니다.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변하면은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마음도 변한다. 경제 세계에서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꼭 투자를 할 때 미래지향적이면서 계속해서 현재 변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인지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꼭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 30대 기업인도 크게 성공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뭐 경제학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그건 적성이 있고 사람마다 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고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특정한 분야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공은 자기 적성이나 또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